오늘은 상장사 중에 하나인 인선 ENT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종목을 아시는 분들이라면 아마 대충 폐기물 분야의 회사이고 비슷한 업종으로 이제 코엔텍이나 YN텍 정도의 회사들을 아실 텐데요. 물론 맞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이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 뿐이고 건설 섹터 내에서도 엄청난 혜자를 갖고 있는 기업이기도 하며 또한 최근의 대세라고 불릴 수 있는 전기차 시대에도 수혜를 입을 수 있는 구조를 갖고 있는 기업입니다. 우선 인선 ENT의 사업 영역을 보면 크게 세 가지 사업을 메인으로 다루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바로 건설 폐기물 사업입니다. 물론 방금 말씀을 드렸지만 이 기업을 한 번이라도 매매를 해봤다면 인선 ENT를 단순하게 폐기물을 처리하는 업체로 정도로만 이해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이 단순히 폐기물에 그치는 게 아니라 그 안을 파고들어 보면 건설 폐기물 처리 산업의 최강자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 수식어에 걸맞게 지난 2002년에 코스닥에 입성하고 난 후 현재까지 해당 분야에서 1위에 랭크되어 있고 가장 최근에는 건설 폐기물 재활용 사업을 시작하면서 폐기물 중에 재활용이 가능한 소재를 선별해 순환 골재라는 걸 생산하고 판매도 한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이 순환 골재라고 하는 것은 이 건물을 폐기할 때 발생하는 폐콘크리트들을 이 자체적인 공정을 통해서 자갈이나 모래 같은 재료로 다시 쓰이게 만들 수 있게 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순환 골재를 각종 도로나 건설 현장에 판매하고 있는데요. 인선 ENT가 이 분야에서는 그래도 국내 최초로 상용화를 했기 때문에 엄청난 경쟁력을 갖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 최근에 부동산 공급 관련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인선 ENT 같은 경우에는 이 안에서 폐기물 처리뿐만 아니라 이 순환 골재를 활용한 매출 증가 역시도 기대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인선 ENT가 영위하는 사업은 매립 그리고 소각 사업이 있는데요. 매립은 말 그대로 매립이 가능한 지역에 매립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폐기물 같은 경우 얻는 방식에 따라서 생활 폐기물 그리고 사업장 폐기물로 나뉘고 사업장 폐기물 내에서 다시 사업장 일반 폐기물 그리고 건설 폐기물, 지정 폐기물 이렇게 셋으로 나뉘는데요. 인선 ENT는 사업장 일반 폐기물과 그리고 지정 폐기물 사업을 영위합니다. 참고로 이 폐기물 매립 사업은 부지가 넓어야 수용할 수 있는 이 폐기물의 양이 많아지기 때문에 규모 구축을 엄청나게 해야 하다 보니 투자 자본이 많이 필요하고 오래 걸린다라는 단점이 있지만 그에 반해 수익성이 무척이나 높은 알짜배기 사업으로 분류가 되는데요. 경쟁 기업들이 별로 없다는 장점이 있기에 보기와는 다르게 황금알을 낳는 사업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 인선 ENT가 영위하는 사업에는 이 자동차 재활용 사업이 있는데요. 이 자동차 재활용이라는 분야는 이 사고로 인해 외형 손상이 심각해 폐차를 해야 하는 차량이나 내지는 조기에 폐차 처리가 된 차량을 구매를 해서 해체 작업을 한 다음 여기서 나오는 고철을 활용해서 철 스크랩을 제조해서 판매하는 사업을 뜻합니다. 최근에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원자재 가격 급등, 철강 가격 급등 등의 여파로 철 스크랩 가격 역시도 동반해서 상승하게 되었으며 경유 차량에 대한 환경 규제가 점점 심해지면서 매연 저감 장치를 달아라, 경유 차량은 1년에 한 번 점검을 받아라 등등 이 운전하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종종 차량 뒤편에 DPF라는 스티커가 붙은 차들을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이게 바로 그 매연 저감 장치를 달았다라는 표시인데요. 그런데 한편으로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이러한 매연 저감 장치를 굳이 부착해야 하는 차량들 같은 경우 대부분 연식이 오래됐을 거고 상당히 많은 키로수를 달린 차들이니만큼 차주 입장에서는 최근처럼 이 정부가 신차 구매 시 보조금을 지원해주고 개별 소비세 감면에 더해서 전기차 때문에라도 이 관련 규제가 더 심해질 걸 고려한다면 조기 폐차를 결정하는 게 더 나을 것입니다. 이는 곧 인선 ENT의 일감이 더욱더 늘어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특히 이 가운데에서도 인선 ENT 같은 경우 자동화 공정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 이 일을 영위하는 다른 기업들에 비해서 압도적인 생산 캐파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간단하게 정리를 해볼까요? 인선 ENT의 사업은 총 3가지로 최근 턴어라운드 하고 있는 건설 산업 내 건설 폐기물 사업을 중점으로 영위하고 있으며 높은 이익률을 기록하고 있는 매립 사업과
그리고 최근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해 수혜를 누리고 있는 철 스크랩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인선 ENT라는 회사가 좋은 거는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으니까 알겠는데, 그렇다면 지금 현 시점에서 어떤 매력이 있고 어떤 방향성에 주목을 해야 하며 투자를 하면 좋을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건설 폐기물 쪽 같은 경우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부동산 문제가 핵심입니다. 앞으로 정부가 이 부동산 공급포를 확대해서 공급을 많이 할 것이다 라는 건 누구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요. 주식시장에 이와 관련된 기업들은 우선 현대건설, GS건설과 같은 건설사들도 있고, 인테리어 회사들이나 엘리베이터 회사들, 그리고 기초 공사 품목의 시멘트나 페인트 같은 것들을 다루는 회사들이 있지만, 그런데 그렇다면 이들 기업 중에 어떤 사업이 가장 먼저 수혜를 본다고 할 수가 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건설 폐기물이 가장 앞단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서울이 땅덩이가 무한한 것도 아니고 우리나라 영토가 굉장히 작기 때문에 재건축을 하려면 이 기존에 건립해 있는 이 건축 구조물을 부시고 땅을 헐어야 새로운 것들을 지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렇게 기존에 있던 건축물을 부시면 그 가운데서 발생하는 폐기물들을 처리해야지만 공사를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정부가 최근에 공급에 대한 열을 올리고 있고, 오세훈 서울시장은 대규모 재건축 정책을 활용하겠다라고 천명했으니까 유례없는 호황기가 찾아올 것이다 라고 가늠을 해볼 수 있는 만큼 이 안에서 폐기물 역시도 제일 먼저 매출이 발생하며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인선 ENT의 사업 중에 매립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이 사실 중간에서 안정적으로 돈을 벌어주는 캐시카우 역할을 해줄 것으로 보이는데요. 쓰레기라는 건 나라의 정책에 크게 휘둘리거나 자연재해 같은 것들에 휘둘리는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사이클이라는 것이 없이 꾸준히 수입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영역입니다. 현재 인선 ENT의 매립장은 이 경남 사천과 전남 광양에 위치하고 있는데, 사천 매립장 같은 경우에는 이 현재까지 활용한 매립량이 27%에 불과하고 나머지 73%의 매립 가능량이 남아있다라고 하는데요. 이게 엄청 유리할 것으로 보이는 이유는 이 경남의 산업단지가 그간 코로나로 인해서 생산액이 줄어들면서 폐기물이 많이 나오지 않았었는데, 올해 말 그리고 내년부터는 코로나 회복에 따른 공장 본격화 움직임에 따라서 폐기물 역시도 증가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연스럽게 매립 가능량이 많이 남아있는 인선 ENT의 매립장이 매출로 인식이 될 폐기물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인 것이죠. 또한 광양 매립장 같은 경우에는 이곳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 지정 폐기물을 매립하는 지정 폐기물 매립지인데요. 지정 폐기물이란 이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중에 폐산, 그리고 폐알칼리 같은 주변 환경을 크게 오염시킬 수 있거나 감염성 폐기물 등 이 인체에 유해한 물질들로서 이런 폐기물들은 별도의 처리 방법을 거쳐서 매립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광양 매립지 같은 경우에는 2009년에 태풍으로 시설이 파괴되면서 잠정적 가동 중단을 하다가 2019년부터 재가동을 하기 시작했고, 부진했던 점유율을 늘리기 위해서 같은 해에 골든 에코라는 이 폐기물 최종 처분 업체 지분을 취득하면서 다시금 점유율을 차곡차곡 잘 늘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경남 지역에서는 압도적인 점유율을 토대로 조만간 개선될 이 제조업 업황에 따른 폐기물 물량에 대한 수혜가 예상이 되고, 전남 지역에서는 이 새로운 골든 에코라는 기업과의 시너지를 통해서 시장 점유율을 늘리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 세 번째 인선 ENT의 투자 포인트에는 자동차 재활용 그리고 철 스크랩 사업 부문이 있는데요. 최근 이 사업 부문은 이 유례없는 호황기에 직면하기 일보 직전에 있는데, 지난 몇 년간 수입을 금지했던 중국이 다시금 철 스크랩 수입을 재개했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중국이 지난 이 14차 5개년 계획 발표할 때 이 전기로의 용량을 3배나 증강시키겠다라고 발표했고, 이렇게 발표한 계획을 실현하려면 현재 부족한 철 스크랩을 수입할 수밖에 없습니다. 참고로 이 전기로 제강 공법의 주된 원료가 바로 철 스크랩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 현재 중국은 자국 내 탄소 배출 문제 때문에 이 철강 생산 자체는 줄이고 있는데요. 전기로를 늘리려면 이 국내에서 환경 오염 문제로 가동률을 줄이고 있는 철강 생산을 커버하기 위해서 이러한 철 스크랩을 국내에서 수입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도로 전개가 될 것으로 보이죠. 실제로 중국이 이 같은 발표한 이후 이 철 스크랩의 단가는 거의 40%나 급등을 했는데,
이뿐만 아니라 넓게 보면 전기자동차 시장의 폭발적인 성장과 친환경 에너지 장비를 만들기 위한 이 철강 수요를 고려해 봤을 때 장기적으로 철 스크랩에 대한 수요 역시도 굳건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인선 ENT가 어떤 사업을 영위하는지, 그리고 왜 지금 이 현 시점에서 주목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꼭 우리가 수익을 내야 하는 게 이 미래지향적이고 멋진 플랫폼을 갖고 있고 유명한 기업이어야지만 괜찮은 수익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설령 이 폐기물 매립 처리나 쓰레기 처리하는 일이라도 수익만 준다면 상관이 없겠죠. 따라서 우리가 투자 아이디어를 생각을 할 때 너무 머리 아프게 새로운 기술 그리고 신박한 아이디어들만 생각하지 말고 이런 주변의 아이디어들을 통해 힌트를 얻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영상 하단에 댓글에 보시면 링크를 걸어 놓았는데 링크를 누르셔서 입장을 하시면 장중에도 좋은 정보들 많이 제공해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